안녕하세요. 시아시아 좋은 아침입니다. 네, 아침 인사부터 우리 나눠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노농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인사 같은 라디오, 신호의 아침 라디오 시간입니다. 예! 네, 출근하시는 노농 여러분, 등교하시는 노농 여러분, 분주한 준비 시간을 보내고 계실 여러 노농이들 분, 오늘은 5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 네. 화요일 아침이네요. 다들 어제 폭풍 같은 일주일의 시작인 월요일 잘 보내셨을까요? 아, 네. 주말 잘 보냈냐고 했는데 사실 요새 날씨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루하루 보내기가 이제 또 새로워지는 날이 됐죠. 오늘 날씨가 그래도 주말하고 어제까지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오늘은 좀 그래도 흐리네요. 다른 동네들도 그런가? 대체로 그래도 괜찮은 편이네요, 오늘은. 아, 진짜 어제까지는 밖에 나가기만 하면 정수리가 익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서 아마 신호 뿔이 다 익어가지고 녹용으로 써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일단 신호는요. 어제 마법소녀 루루핑 게임 했죠. 마법소녀 루루핑 게임 했는데, 아, 네. 생각보다 목소리를 쓰는 게임은 신체의 그 에너지 소모가 크군요. 네, 이렇게 예상 못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다는 걸 느꼈습니다. 목이 상한 건 아닌데요. 목이 상한 건 아닌데 끝나고 나니까 배가 고프더라고요. 아니 나름 신호 저녁 잘 먹고 왔거든요. 네. 아니, 샐러드 먹고 오긴 했는데 그래도 나는 꽉 채워서 먹고 와서 아, 이 정도면 배부르다 이러면서 게임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에너지 소모가 클 줄 몰랐어. 아, 네. 다이어트를 하려면은 에,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임을 해야 된다. 그런 교훈을 조금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멍멍이 치는 게임 하잖아요. 네. 오늘은 어제보다도 확실하게 배를 채우고 해야겠다는 교훈을 조금 얻었습니다. 어, 어제 사실 샐러드 먹은 것도 요즘에 그 계란에 올리브유가 천연 위고비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요즘에 하도 위고비랑 그거 마흔자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 뭐 근데 다이어트 약이야. 이전부터 있던 이야기이긴 한데 신호가 뭐 막 지금 당장 살 빼야지 이런 거라기보다는 해볼까 이런 느낌으로 했다가 해본 거긴 했는데 계란에 올리브유를 뿌려 먹으면 천연 미곱이라서 식욕이 억제가 된대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맛있는데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추천글이 엄청 많아가지고 혹 해가지고 먹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맛있다는 사람들 다 이리 나오세요. 그냥 계란 맛이잖아요. 그것밖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네, 그냥 계란 맛이잖아. 그냥 계란에도 올리브유 뿌린 맛이잖아요. 이게 무슨 막 식욕 억제가 되는지까진 모르겠어. 그냥 신호는 계란에다 올리브유를 뿌려서 맛있게 먹은 사람이 됐다는 교훈만 얻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좀 먹어보긴 할 건데 계란 맛있잖아요. 아니 뭐 맛이 없다는 건 아닌데 막 천연 위고비예요 너무 맛있어요 막 이러는 감상평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 정도인가 했는데 그냥 평상시에 먹는 계란 맛이어서 별다른 그런 걸 못 느꼈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아니 맛은 있죠. 당연히 맛은 있죠. 신호가 좀 계란 삶기 장인이거든요. 항상 딱 알맞은 익힘과 삶기로 그렇게 해서 먹고 있는데 그냥 평상시 먹는 계란 맛이어서 실망을 금할 길이 없었다. 네, 그런 감상. 요즘 위고비 먹어보는데 원래도 식욕이 없어서 효과를 모르겠어요. 효과를 모르겠다고요?
시아시아 좋은 아침입니다. 어, 위고비를 먹고 있다고요? 위고비 맞는 거 아니었어? 음, 아니 근데 식욕이 없으신데 굳이 맞을 필요가 있나요? 다이어트,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거잖아.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살을 빼주는 게 아니라 내 식욕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올해 1월부터 먹는 위고비가 나왔어요. 식욕이 없는데 효과를 모르겠다. 굳이 안 하셔도 됐던 거 아닐까요? 그러면 굳이 안 해도 됐던 거 아닐까? 그러니까 식욕이 없는데 위고비를 왜 먹어? 어차피 위고비는 살을 빼주는 게 아니라 그 식욕을 억제해주는 거잖아요. 신우는 식욕이 없으면 굳이 먹을 필요성까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배고파요, 전. 그니까요. 신우 동생 배가 고파요. 이게 진짜 배고픔이랑 가짜 배고픔이라는 게 있잖아요. 혹시 빠질까봐? 혹시 빠질까봐. 진짜 배고픔이랑 가짜 배고픔이라는 게 있는데, 진짜 배고픔은 뭐라고 하지? 꼬르륵 소리가 나야 그게 진짜 배고픔이래요. 배고플 때 안 먹으면 배가 안 고파져요. 배고플 때 먹지 않으면 배가 안 고파진다. 아. 잠깐만, 지금 문장을 머리가 이해를 못했어. 배고플 때, 위고비를 안 먹으면은 배가 안 고파진다. 그럴 수 있죠. 그니까, 그럼 죽어요? 그니까, 죽으라는 거야, 뭐야. 그래도, 네. 신우도 주변에서 맞는 때, 배고플 때 밥을 안 먹으면 배가 안 고파지? 위고비 얘기인 거죠, 계속. 그러니까 사람 죽어요. 그래도 몇 끼는 잘 챙겨 먹는 걸로. 신우가 이전에 친구랑 여행을 가기 직전에 친구가 그거를 갖다 이렇게 맞은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여행을 가서 밥을 된통 안 먹는 거예요. 밥 얘기예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래서 와, 이렇게까지 사람이 식욕이 억제가 될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좀 생각을 했는데, 가능하면 그래도 식사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계란이 천연 미곱이라는 얘기 했는데, 상식적으로 권장량이 한 끼에 계란 2개더라고요. 근데 상식적으로 한 끼에 계란을 2개만 먹었는데 살이 안 빠지면 그것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식욕이 억제가 되는지 모르겠어. 다들, 네. 적당히 배를 채워 넣는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좀 너무 그거라고 좀 가혹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꼬르륵 소리가 나야 진짜 배고픔이고, 그냥 내가 배고프다라고 느끼는 건 가짜 배고픔이래요. 그럼 신호는 여태까지 가짜 배고픔과 싸우고 있었던 거야? 그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이 잔혹한 세상. 내 배고픔이 여태까지 가짜였다니. 너무 슬프네요. 이거는 다이어트 꿀팁까지는 아니고 신호가 그 가짜 배고픔을 해결하는 방식인데, 칼로리가 거의 없는 걸로 배를 왕창 채워 넣으면은 그나마 그 가짜 배고픔이 좀 해소되는 것 같아요. 가짜 배고픔이라고 착각한 배를 고열량이라고 해야겠죠. 고열량으로 채워 넣으면은 부담이 되는데, 가짜 배고픔을 이제 뭐 채소라든가 아니면은 뭐 좀 이렇게 뭐 있지? 한동안 사람들 많이 먹었던 건데, 치아씨드, 곤약라면. 네네, 맞아요. 그렇게 좀 칼로리가 덜 나가는데 양은 비슷한 거. 왜 칼로리 비교를 할 때 샐러드 한 그릇이랑 감자튀김 몇 개랑 뭐 칼로리가 똑같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똑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같은 칼로리 대비 양이 많은 거. 그게 조금 배고픔을 해소시켜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먹는데도 물론 체질이 더 1번인 것 같긴 합니다만. 네, 다들 적당히 잘 본인에게 맞는 식습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신호는 사실 근데 이게 진짜 위장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걸 느낀 게 신호는 고기 먹을 때 풀을 안 먹으면 안 넘어가거든요. 고기 먹을 때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삼겹살이나 아니면은 뭐 샤브샤브를 먹더라도 고기만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근데 이거를 고기만 먹어도 소화가 잘 되는 남자가 저희 집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고기만 먹어도 소화가 되지? 쌈만 드세요? 신호는 가급 고기 먹을 때 80%는 쌈으로 먹습니다. 그냥 고기만 먹으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소화가 잘 안 돼요. 육식남. 그쵸? 육식남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저희가 염소랑 늑대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의식하고 만든 건 아니었는데 이런 것까지. 근데 뭐라는지 알아요? 채소를 먹을 공간을 고기로 채워 넣어야 채소를 먹을 공간을 공기로 채워 넣어야 자기가 아깝지가 않대요. 왜 위에 공간이 있는데 굳이 그걸 채소로 넣으라고 하는데. 하?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고기 드실 줄 아시네요. 아니 신우도 이 말을 듣고 시도를 해봤어요. 고기만 먹고 그래 그럼 고기만 넣어가지고 꽉 채워보자. 근데 몸이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니까 이거 살 안 찌는 것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신우처럼 이렇게 잡식으로 먹어야만 몸이 소화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소화가 잘 넘어가는데 고기만 먹으면 의외로 그렇게 살 안 찌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신호는 고기 먹을 때 고기 한 팩이 보통 한 근쯤 되잖아요. 600g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 600g을 사면은 혼자서 먹을 때는 보통 일주일도 먹는단 말이에요. 채소랑 먹으면 편안함이 다르긴 해요. 그죠? 채소랑 먹어야 편안하지. 근데 한 근을 갖다 신호는 하루에 뭐 100g씩? 어차피 채소랑 먹으면 많이 안 먹으니까. 씨앗씨앗 좋은 아침입니다. 그런 느낌인데 근데 그 한 팩을 갖다가 한 끼에 다 먹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약간 뭐? 한 끼에 한 근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약간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고기 한 팩 사면 얼마 만에 드세요? 이게 고기 따라 다르기는 해. 고기 따라 다르기는 한데 뭐 삼겹살이나 목살이나 뭐 이런 거 좋은 고기 구하면 고기만 먹는다고요? 좋은 고기를 구하면 고기만 먹는다고요? 좋은 고기를 구하면 고기만 먹어요? 어떻게 먹지? 채소랑 먹어야 좀 넘어가지 않나? 아니야, 이것도 살짝 편견 같긴 해. 그리고 그러니까 버거나 요리가 아니고 당연하죠. 스테이크나 아니면 삼겹살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스테이크 구워 먹으면 그 고기만 물리지 않아요? 물리지 않아요? 육회도 채소랑 먹어야 그죠? 육회도 채소랑 먹어야지. 어떻게 육회를 육회만 먹어? 신우는 항상 육회도 채소랑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다못해 배 썰어 넣은 거라도 먹어야 되는데 뭐라는지 알아요? 뭐? 육회를 채소랑 먹어? 그런 사치를? 안 물려요, 육회를? 채소와? 정말 세상은 넓고 식성은 다양하군요. 신호는 고기를 먹으면 당연히 채소랑 먹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 진짜. 진짜. 그리고 신호가 이해 못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고기를 먹고 나면은 고깃집 있잖아요. 고깃집 같은 데 가면은 끝에 이제 뭐 후식으로 냉면 같은 거 먹잖아요. 안 느끼하대요, 입이. 후식 같은 거 자기는 안 먹어도 된대요. 그런 사람들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신호는 약간 탄단지를 다 안 먹으면 식사가 식사같이 안 느껴지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탄단지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한가? 어쨌든 탄수화물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고기를 먹는데 어디 불경하게 밥을 먹어? 약간 어디 불경하게 냉면이 들어갈 자리를 놔둬.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약간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그러지? 신호는 진짜 와 늑대 맞으신 듯. 그니까 그는 사실 진짜 늑대가 아닐까요? 늑대 인간이 아니고 그는 그냥 늑대입니다. 어떻게 그러지? 아 신호가 이거를 갖다가 주변에다가 다 물어봤어요. 근데 이런 체질이 흔하진 않은 것 같아. 어 신호가 이거 시댁 다녀와서 한 얘기인데 어버이날 직후에 아침 라디오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께 약간 일렀었던 얘기를 했었나?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백스 씨가 채소를 잘 안 먹어요 이러니까 난 채소 싫어행 약간 이런 반응이셔가지고 아 약간 이거 유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탄수화물 특히 밥 안 먹어요. 단백질만으로 유지가 돼요? 댕댕이 특 탄수화물 필요 없음. 늑대 특 탄수화물 필요 없음. 아, 늑대는 탄수화물 안 먹어요? 아, 진짜? 진짜? 냉면 먹고. 그러니까 후식도 안 먹고 채소도 안 먹고 오로지 고기만. 그것도 한 그늘. 푸드파이터냐고요. 아, 진짜. 냉면 먹고 아이스크림으로 마무리 아니었나? 이게 정석이지. 이게 정석이죠, 당연히. 아, 이게 정석 아니야?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렇게 싹 씻어줘야 된단 말이야. 깔끔한 맛으로. 당연한 거 아니야? 아, 한번 물어볼까요? 개는 탄수화물도 먹어야 돼? 한번 GPT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느끼는 게 다르구나. 그니까요. 이렇게 또 다름을 느낍니다. 완전히 고기만은 아니지만 야생 늑대는 육식 위주로 살아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탄수화물이 물린다고요? 탄수화물이 물린다고요? 탄수화물이 물릴 수가 있구나. 아, 늑대는 순수 육식에 가깝고 개는 잡식 성향이 강해진 육식에 가깝다. 아, 그러니까 진화를 했네요. 아, 그러니까 살코기만 먹는 게 아니라 뼈랑 지방이랑 골수까지 다 먹어서 가끔. 그러니까 가끔. 한식이 단 게 너무 많아가지고 탄수화물이 물려요. 이거는 근데 먹기 나름인 것 같아. 신호도 외식하면은 한식이 단맛 나는 거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약간 신호는 담백한 한식, 채소 많이 들어가는 한식 좋아해가지고 나물류 같은 거 좋아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채소랑 먹으면 그럴싸하지 않나요? 뭐 근데 이거는 본인이 어떤 식단을 많이 먹냐랑 어떤 식단을 자주 접할 수 있냐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서 뭐 이거는 개인차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쨌든 그러니까 전분 분해 효소가 있어가지고 탄수화물 소화 능력이 늘어났다. 채소는 좋아요. 아 밥이 물리신다고. 아 걔도 필수는 아닌데 음 그니까 사람식 살코기가 아니라 뼈랑 지방 같은 것까지 해가지고 이제 나머지 영양소도 채울 수 있으면은 상관없다는 게 늑대의 케이스인 거고 개도 고기만 편식시키면은 늑대보다는 좀 더 진화를
했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필요로 한다. 또 이렇게 상식이 드러났네요. 그니까 뭔가 그니까 육식 동물은 고기만 먹으면 된다라는 거는 편견이기는 한데 다들 그 고기와 네 밥의 균형점 잘 찾으시길. 일단 신우는 영원히 풀을 먹을 것 같아요. 진짜 풀 먹는 소리만 들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마이크 개선을 좀 하고 나면은 풀 먹방 ASMR이라도 해야 되나? 염소가 풀 뜯는 소리 이런 걸로 방제 걸어놓고 야채만 먹어볼까 봐요. 뭐 샐러리나 아니면은 양상추나 아니면 신우는 약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상추류 되게 좋아합니다. 사실 고수 같은 건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는데 상추나 양상추나 아니면은 뭐 배추 이런 거 좋아합니다. ASMR로 진짜 풀 뜯는 소리만 들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마이크를 조금 개선을 해보고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세팅값을 잘 모르겠어. 신호가 모든 것을 야매로 하다 보니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래도 뭐 채소라도 같이 드시는 식습관을 추천을 합니다. 어쨌든 사람은 육식동물이 아니니까요. 네. 그거 말고는 또 뭔 얘기를 하려고 했더라? 맞다. 여러분 요즘에 영화 잘 보시나요? 신호는 사실 얼마 전에 슈퍼마리오 갤럭시 보러 갔다 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슈퍼마리오 갤럭시가 굉장히 간만에 영화관에 갔던 거였거든요. 근데 어제가 칸 영화제에서 그 이름이 뭐지? 나홍진 감독님의 그 호프 공개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호프 들어보셨을까요? 크리처물이랑 괴수물. 네. 근데 이게 호평이랑 혹평이 엄청 천차만별이래요. 감이 안 오는데 호평은 엄청 재밌다 그러고 혹평은 엄청 재미없다 그래가지고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유치하다. 재미가 없다가 아니었어. 유치하다. 예측 가능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어떤 느낌이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디서는 이게 한국 영화 중에서 최근에 가장 예산을 많이 쓴 작품이어가지고 마지막 희망이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누구는 그래도 크리처 영화다. 그리고 난장판이지만 재밌다. 뭐 이런 점에서는 매드맥스 같은 거 좋아하면은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이런 말도 하고. 물론 아직까지 이게 오픈된 평이 아니라 비공개 평뿐이라서 기대는 하고 있는데요. 어떤 느낌인지 감이 안 와가지고 영화 걸리면은 꼭 보러 가고 싶습니다. 일단 크리처물이라 그러니까 포스터 여태까지 공개된 것만 보고는 크리처물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크리처들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단순 액션 영화인 줄 알았어. 근데 크리처물이더라고요. 어쨌든 크리처물이라는 점에서 신호는 크리처물 사랑하죠. 신호의 크리처 사랑. 네. 빼놓을 수 없긴 한데 샤샤 잔잔하다 너무 좋아. 네. 어서 오세요. 신호의 크리처 사랑 빼놓을 수 없기는 한데 여러분은 크리처물 하면은 뭐 좋아하시나요? 네. 신호가 일전에 아침 라디오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때 굉장히 신호의 크리처 사랑과 그 신호의 크리처 취향을 갖다가 한껏 공개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침 라디오였나요? 조체 시간이었나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신호가 이런 거 좋아요라고 하니까 그럼 이런 것도 좋아하실 거예요라고 공개한 데서 신호의 크리처 취향 간파당했군요. 그런 말을 했었죠. 여러분은 뭐 보시는 거 있을까요? 일단 신호는 가장 좋아하는 괴수? 크리처? 이런 거? 신호는 일단
네, 못생김의 멋짐을 모르는 신호가 중약, 일그레짐의 미학. 신호의 외모지상주의는 영원히 끝나지 않아요. 신호는 아마 영원히 제노모프를 사랑하겠죠? 에일리언의 제노모프를 사랑하겠죠. 섹시하잖아요. 근데 사실 제노모프는 굉장히 클래식이고 일전에 신호한테 그 뭐였지? 이름이 뭐였더라? 퍼시픽님에 나오는 그 괴수들 중에서 뭐였더라? 유부녀가 여자로 보여. 아, 시아시아 좋은 아침입니다. 죄송합니다. 신호가 원래 잘 안 읽는데 이거는 읽을 수밖에 없었어. 네. 괴수 중에서 퍼시픽님 등장했던 그 괴수들 중에서 카이주들 중에서 신호가 이런 거 좋아할 것 같다라고 추천을 하셨는데 오타치였죠. 오타치 날개도 달려 있고 되게 약간 날렵한 몸을 자랑하는 그런 느낌으로 갖다가 나온 괴수들 신호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약간 미끈하고 사실 뭐 색깔은 크게 상관없어요. 미끈하고 좀 더 날렵하고 둔탁한 느낌보다는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뭐 의외의 요소 같은 것까지 합쳐지면 더 좋기는 하죠. 그런 것까지는 더 좋기는 하죠. 사실 크툴루 이야기는 가능하면 일부러 안 꺼내는 면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이름이 뭐지 그게? 아, 일부러 크툴루 계열 이야기는 안 하고 있기는 한데 근데 그러니까 크툴루는 너무 고차원의 이야기잖아요. 고차원의 이야기라서 일부러 안 하고 있긴 한데 약간 여성형 캐릭터도 좋아하고 좀 이렇게 섹시한 그런 크리처물들도 좋아하는데 크툴루 중에서는 아우터가 모습 자체가 그런 것보다는 특성을 좋아해가지고 슈브니쿠라스 사실 신호랑 염소라는 이름 때문에 가끔씩 신호한테 슈브니그라스 이야기를 꺼내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최애 아우터가 신 슈브니그라스긴 해요. 이거 말고는 사실 신호는 굉장히 그 클래식한 크리처 선호를 좀 더 하는 편이라서 약간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에 유행했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에일리언 말고도 조스 아니면 뭐 쥐라기 공원 아니면 뭐 막 킹콩? 근데 뭐 킹콩은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아. 근데 킹콩에 나오는 그 뭐지 해골처럼 생겼는데 그 뱀처럼 생기네. 시아시아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킹콩에 나오는 누구야 뭐라고 해야 돼? 와 진짜 라디오에서 들어본 목소리예요? 감사합니다. 성우신가요? 아닙니다. 신호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 유부녀. 네, 전쟁 여신 현 버튜버 유부녀입니다. 그냥 아침에 여러분하고 소통하기 좋아하는 아줌마예요. 일단은 이름을 까먹었어. 이름이 뭐지? 아나운서 지망생이셨냐고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스컬크롤러 맞아, 스컬크롤러. 아유 감사합니다. 네, 스컬크롤러 같은 친구들도 좋아하고 좀 길쭉한 팔다리가 길쭉한 아니면 그냥 몸이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일반인이 이런 발성을? 아이 그래도 전직 이야기의 여신님이란 타이틀이 있는데 간만에 좀 각 잡고 목소리 잘 다듬어 봤습니다. 이분 어제 신호가 그런 거 좋아하죠. 그런 거 좋아하죠. 이분 어제 신호가 모팔모 됐던 거 보면은 기절하시겠는데? 놀라워요? 신호 어제 루루핑 마법소녀 게임 하면서 사자후를
딜러됐거든요. 네, 뭐 이것은 네, 놀라운 발견. 어쨌든 일단은 조금 그렇게 길쭉한 캐릭터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근데 그렇게 거대 괴수 자체가 그렇게 각광받는지 모르겠어. 산갈치처럼 생겼는데 신호 산갈치도 좋아해요. 산갈치 좋아해요. 산갈치도 좋아하고 어류들 중에서 좀 길고 미끈하게 생긴 친구들 좋아해요. 장어도 뭐 싫어한다고는 안 할게요. 얼마 전에 장어 먹었는데 장어도 싫어하는 건 아니야. 팔로우 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길고 미끈한 생선 뭐 있지? 길고 미끈한 생선 뭐 바다 장어 아니면 뭐 산갈치. 그러니까 좀 이질적인 게 느껴지는데 길쭉한 친구들 굉장히 좋아해요. 산갈치 아니면 뭐가 있을까? 산갈치 아니면 뭐 길쭉한 어류? 치면 뭐가 나올까요? GPT한테 물어보자. 길쭉한 어류. 길쭉한 어류 치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산갈치야. 산갈치 말고 꽁치. 아, 꽁치. 꽁치? 꽁치? 이거 꽁치를 갖다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나 기억이 안 나네요. 꽁치? 아, 근데 꽁치는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니야. 꽁치는 약간 길쭉하긴 한데 섹시하진 않잖아요. 핫꽁치. 오, 이거는 맞을지도. 뭔가 그러니까 약간 몸 전체가 좀 이렇게 유려한 느낌을 주는 하프빅? 하프빅은 뭐죠? 하프빅도 약간 핫꽁치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아, 관상어류인가 봐. 지렁이 구렁이 너무 갔어. 너무 갔어. 곰치가 일단 섹시하죠. 아, 그죠. 곰치 섹시하죠. 곰치 키우고 싶다. 장어. 그죠, 그죠. 장어도 좋아하고. 곰치가 일단 곰치 생각보다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신호도 이렇게 집에도 관상어 키울 수만 있으면은 곰치 생각을 해볼 법한데 아, 아쉽다, 아쉬워. 일단 아쿠아리움 같은 데 가면 신호는 곰치 앞에서 못해도 10분은 있습니다. 귀엽잖아요. 아, 곰치 너무 귀여워요. 근데 오징어 같은 거는 오징어 같은 것에도 길기는 한데 왜 그 향유골에 보면은 거대 오징어는 자주 싸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몸에 빨판 자국 같은 거 많이 남는다고. 그 친구들도 좋기는 한데, 뭔가 이런 거 하면은 전에 서브노티카 추천 받았던 거 이번에 2 나왔던데 서브노티카 2 재밌나요? 일단 해보신 분들 있나? 낚시 가라고요? 이게 게임을 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낚시를 가라는 건가요? 아, 일단 신호가 일반 낚시는 가봤거든요. 어, 갯지렁이로 갈치 낚시? 신호가 일단 낚시를 실제로 가봤어요. 신호가 이 세계에 있을 때 아버지 취미가 낚시시라서 많이 따라가 봤거든요. 근데 소질없다 판정. 비싸다 할 때 컴퓨터를 샀었으면 추천해 드렸는데 아, 그 서브노티카 2. 아, 5월 14일에 얼리 액세스 공개를 했구나. 아하. 아하, 아하. 아, 온라인 협동이 된다. 아, 서브노티카 한번 고려를 해볼까요? 일단 1도 안 해보긴 했어. 1도 안 해보긴 했는데 1을 한번 해보고 나서 생각을 해볼까요? 음, 아직까지 평점은 안 나오는데 아니 전에 그 서브노티카 해보시라고 신호가 그때 한창 막 장어 같은 거 좋아한다 막 이런 길쭉길쭉한 생선이래 뭐 막 어류 바다 이런 거 좋아한다라고 하니까 서브나티카 그때 추천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방송에서도요. 그때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2 출시 소식을 봐서 오 서브노티카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과연 하면 어떤 느낌을 할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거 과제가 있는 건가요? 아, 아, 근데 못 죽인대, 생물을. 아, 이거는 좀. 그렇다고 뭐, 막, 뭐라고 해야 되지? 마냥 바다 게임을 하고 싶어서 데이브 더 다이버 같은 거를 하고 싶다 이런 건 아니긴 하거든요. 뚱땡이 아저씨가 그 초밥집 안에 네, 그런 이야기를 뭐 막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싫어하는 건 아닌데 신호는 외모지상주의자라서 네. 파란별 배무리님 신전 운영비 천치즈 감사합니다. 이런 애들이 나와요. 섹시한데? 섹시하다. 고려를 해봄직하네요.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아, 까맣고 미끈하고 길쭉. 그쵸. 그쵸. 까맣고 미끈하고 길쭉. 까맣고 미끈하고 길쭉한데 섹시하지 않기도 힘들어요. 아, 해봐야겠어. 안 되겠어. 해봐야겠네요. 아, 이쁘다 이뻐. 서브노티카 자체는 출시한 지 10년 정도 됐구나. 1편은 2편이 19년도 출시. 극지방 2편이 극지방. 아까 보내주신 영도로 보내주신 거는 1편인 거죠. 1편인 거겠지? 아, 아하. 한번 네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고려가 아니라 네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해야겠어. 안 되겠다. 네 서브노티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말고 사실 요즘에 크리처물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신호가 크리처 사랑, 생선 사랑, 생선이라고 하니까 느낌이 이상하다. 어류 사랑, 네 이야기를 방금까지 했는데 요즘에는 사실 좀 각광받는 괴수물이라고 하면은 거대 괴수보다는 알고 보니 크리처 이런 느낌 괴수물이 좀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흥하는 것들이 뭔가 막 기생수라거나 아니면은 뭐 스위트홈이라거나. 그래서 저 호프는 호랑이 영화예요, 외계인 영화예요, 크리처 영화예요. 크리처 영화인데 좀 신호도 평만 봤는데 더티한 크리처 영화래요. 감이 안 오시죠? 신호도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감이 안 오시죠?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크리처 영화래요. 어쨌든 네 크리처 영화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전개가 아닌 것 같아요. 흔히 뭐 클로버필드 같은 느낌도 아니고 뭐 킹콩 같은 느낌도 아니고 뭐 뭐가 있지? 그 당연히 서브노티카 같은 느낌은 아니고요. 퍼시픽 럭킹 같은 느낌도 아니고 버추얼 크리처요? 아닐걸요? 크리처 사냥? 크리처 사냥?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시사평으로는 크리처 사냥에 가까운 것 같기는 해. 약간 예상 못한 데서 크리처가 등장을 한다라는 느낌? 일단 신호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봉하면 곧바로 보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호프 개봉했을 때 보러 가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네, 일단 이쯤에서 저희 아침 소통 1부 마치는 노래 하나 듣고 오늘의 신화 이야기로 돌아올까요? 1부 마무리하는 노래는요. 이거는 크리처라기보다는 몬스터기는 한데 그 트랜실베니아 호텔이라고 한국에서 몬스터 호텔이라는 이름으로 개봉을 했었죠. 애니메이션이. 여기에서 엔딩 크레딧이 들어갔던 노래였나? 네. 피프스 하모니가 부르는 Fell in Love with the Monster 듣고 다시 오늘의 신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I'm
I'm in love with the monster. Fell in love with the monster가 아니었네요. I'm in love with the monster. 네. 호텔 트랜스베니아. 네, 몬스터 호텔의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아, 네. 사실 시도는 이 시리즈도 꽤 좋아했거든요. 그 몬스터 호텔 시리즈 이런 거를 갖다가 잘 만들고 미니언즈 시리즈도 잘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슈퍼마리오 갤럭시까지 네, 잘 일루미네이션에서 작품을 뽑아낸 거겠죠. 신호가 개인적으로 노래 실력이 된다면 진짜 커버해보고 싶은 노래예요. 그 마지막에 헤베 하는 그 파트가 너무 찰지지 않아요? 네. 뭔가 그 들으면서 이렇게 그냥 저절로 둠칫둠칫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달까? 네. 일단은 네, 노래 듣고 왔고요. 오늘의 신화 이야기 시간입니다. 1부에 이어서 1부에서는 크리처 이야기 많이 했죠. 나웅진 감독님의 신작 그 호프 이야기도 했고요. 외딴 시골 마을에 네, 미스테리한 외계 크리처가 나타나면서 마을이 발칵 뒤집히는 이야기라서 신호도 이거 이상의 정보가 없어서 평만 보고는 자세하게 전달해 드릴 수가 없는데 네, 오늘의 신화 이야기는 평상시와 다르게 여기에 어울리는 영화 호프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마을 하나를 통째로 공포에 몰아넣은 역대급 크리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혹시 신화 속에 등장하는 괴수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는 신화 속 괴수 있나요? 일단 신호가 그 아침에 오늘의 신화 이야기 할 때 이전에 얘기했던 괴수들 중에 그 야마타노 오로치 그쵸 오로치도 괴수죠. 푼바바라든가 아니면 그 하늘의 황소라든가 아니면 뭐 그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요르문간드나 펜리르도 다 괴수죠. 제보당의 괴수? 제보당의 괴수는 그 프랑스 그거죠. 맞나? 신우가 알고 있는 게. 맞네요. 그니까 이쪽도 늑대 인간의 그런 게 됐댔나? 뭐 그렇게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되게 많죠 괴수. 오늘은 신화 이야기에서 오늘의 괴수 이야기 해볼 건데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북유럽과 스코틀랜드 사이에 위치한 오크니 제도라는 섬마을의 전설에 등장하는 해양 괴수 너클라비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보통 바다의 괴물이라고 하면은 크라켄이나 거대 바다뱀 같은 거를 상상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 너클라비는 차원이 다릅니다. 뭔가 네 일단 비주얼부터가 기괴하죠. 평상시에는 바닷속에서 살다가 인간들을 괴롭히고 싶어지면 무트로 기어 올라와서 시골 마을을 헤집고 다니는 아주 악질적인 크리처예요. 네, 여기서 이거 신호가 그린 건 아니고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퍼온 거긴 한데 일단 이 디자인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외형이 진짜 기괴함의 끝판왕이에요. 거대한 말의 몸체에 인간의 상체가 돋아나 있는 어떻게 보면 켄타우로스 같은 건데 근데 그거죠. 켄타우로스는 사람의 몸과 말의 하체를 가졌지만 이쪽은 말의 몸 위에 그냥 사람의 상체가 이렇게 돋아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네, 근데 문제는 보시다시피 네, 그쵸. 머리도 2개. 어떻게 보면 뭐 쌍두마? 아니요, 쌍두마는 아니죠. 기괴하죠. 근데 가장 문제는 비율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상체는 양팔이 너무 길어서 서 있으면은 손가락이 땅바닥에 질질 끌릴 정도고 머리는 일반 사람들보다 못 배는 커서 양옆으로 끊임없이 흐느적 굴러다니는 그런 형태입니다. 게다가 말의 머리 위에는 단 하나의 거대한 불타는 외눈박이 눈이 박혀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사실 이거보다 더 섬뜩한 이미지도 많았는데 신호가 일부러 조금 이렇게 멀리서 보시라고 이런 이미지로 퍼왔습니다만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이 너클라비의 핵심이요. 몸에 피부가 없어요. 네. 피부가 없어요.
여기선 피부가 있는 대로 묘사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그 사람 두개골에도 그리고 말 머리에도 피부가 없죠. 네, 온몸의 가죽이 온몸이란 묘사네요. 원래는 온몸에 가죽이 없어서 다 근육과 힘줄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고 그 위로 혈관과 피가 다 드러나 있는 게 원래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만약 신호가 크리처 좋아하긴 하는데 이런 크리처 주문을 받았으면 좀 이러지 않았을까? 다리가 6개인 걸 보니 저건 곤충이다. 머리, 가슴, 배. 근데 몸이 2개라서 안타깝게도 네. 어쨌든 네. 사실 이 너클라비가 무서운 거는 비주얼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 너클라비가 시골 마을에 한번 나타나면은 숨결 하나만으로도 온 동네 농작물이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지고 그리고 마을의 가축들이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쓰러지곤 했거든요. 그야말로 마을 전체에 재앙과 비근을 몰고 오는 미스터리한 존재였던 거죠. 아마 사람들이 느끼는 무력감이랑 공포를 형상화한 게 이 너클라비가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은 이 무시무시한 괴수한테서 쫓길 때 살아남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왜 모든 괴수들한테는 다 헤쳐나가는 방식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왔던 모든 괴수들을 일단 떠올려 보면은 이름이 뭐였죠? 그 안드로메다를 제물로 바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괴물은 메두사의 머리를 보고 돌이 되어서 굳어버렸고 아니면은 뭐 헤라클레스 이야기에 나오는 각종 괴수들은 뭐 히드라는 머리 2개가 자라나기 전에 머리가 잘린 자리를 불로 지지면 됐고 아니면은 뭐가 있었죠? 네메아의 사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냅다 때려잡았고 뭐 힘이 가장 최고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너클라비의 약점이 뭐냐면 너클라비는 바다에서 그것도 차가운 밤바다에서 온 괴물이라서 역설적으로는 흐르는 민물을 가장 싫어했대요. 비가 내리는 날은 절대 육지로 올라오지도 못했고 만약 길을 가다가 녀석에게 쫓기게 된다면 필사적으로 달려서 작은 시냇물이나 강을 건너면은 피할 수 있었다 그래요. 아무리 거대하고 끔찍한 괴물이라고 해도 졸졸 흐르는 맑은 시냇물 앞에서는 발만 구르면 씩씩댈 뿐 강을 건너서 추격을 해오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신호는요. 네. 어쨌든 신호는 이 너클라비를 보면서 가끔은 좀 이렇게 불안감이나 정체기 아니면 그 근원적인 공포 이런 감상을 좀 느꼈는데요. 어쩌면 해결법이 이렇게 간단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해결법이 이렇게 간단한데 저희가 모르고 일단은 어떻게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 걸 수도 있겠죠. 뭐 신화 속 괴수들이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만 네. 과연 뭐였을까? 일단은 오늘의 신화 이야기는 이렇게 너클라비 전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되게 인상 깊었는지 다른 영화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애니메이션 RWBY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이것도 고전이 됐네요. 이제 RWBY에서도 여러 동화 속 괴수들이 등장을 하는데 너클라비가 등장을 하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은 나올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니까요. 신호도 찾다가 알게 됐습니다. 너클라비 신호도 처음으로 알게 된 괴수인데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오늘의 신화 이야기는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벌써 오늘 아침 라디오도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네요. 화요일 아침입니다. 네, 날씨는 좀 파괴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을 이렇게 끈질기게 달아오는 너클라비 같은 그런 공포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있다면 신호가 민물 같은 신호의 가호로 여러분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랄게요. 자, 이제 마무리 멘트로 슬슬 넘어가 볼까요? 크리처 이야기하니까 또 신호가 신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어, 신호는 사실 괴수물 자체는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괴수물 이야기를 했을 때 신호가 약간 벅차 올라가지고 이런 것도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보실래요? 약간 이러는 거를 자제하려고 요즘엔 일부러 살짝 누르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치고는 오늘 아침에 굉장히 많이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괴수물 좋아하니까 그렇게 서브노티카처럼 다양한 괴수 등장하는 거 알고 있다면 신호한테 영업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신호가 이전에도 말을 했죠. 그 신호의 이상형이 까맣고 길고 섹시한 인간과 인외를 가리지 않는 이상형을 가졌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또 영업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은 이러니까 저번에 코난 범인이라 하시던 분 기억은 안 납니다만 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그 코난 범인은 사실 얼굴이 안 드러나서 잘생겼다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근데 제노모프처럼 섹시한 캐릭터 알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신호한테 영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괴수가 많이 나오는 서브노티카 위쳐 다크소울 같은 거 추천하고 싶어요. 다크소울은 괴수는 아니지 않아요? 다크소울은 괴수는 아니잖아, 엄연히 말하면은. 괴수인가? 헷갈리네요. 어쨌든 석사 날카롭죠. 그쵸 그죠. 아 근데 아무래도 괴수가 나온다고 하면 좀 다크 판타지류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네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그런 생각을 해서 언제든지 영업해 주시면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라디오 이쯤에서 아침 라디오 마무리하고요. 신호 오늘도 저녁에 저챗과 그 오늘은 개 짖는 게임 하죠. 어제는 마법소녀, 오늘은 갱댕이가 되어보겠습니다. 네, 해보고 여러분과 또 재밌는 시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 라디오는 여기까지고요. 신호는 오늘 또 중간에 다른 일 하면서 저체 시간까지 여러분과 만날 시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고대하고 있을게요. 네, 오늘 아침 라디오는 여기까지고요. 방종곡 이제 들으면서 마무리를 슬슬 해볼게요. 오늘 괴수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런가 약간 파워풀한 그리고 좀 더 고딕하고 호러한 네, 노래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신호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레이디 가가의 아브라카다브라 들으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네, 일단 오늘 아침 신전문은 이쯤에서 닫도록 하겠고요. 저녁에 저희 저체 시간에 저녁 10시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 신전문은 여기서 닫고 오늘 하루 신호의 가오가 그리고 신호가 여러분께 드리는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네 저녁에 뵙겠습니다. 그럼 See you 안녕.